어제 보니까요, 이재명이 G7 정상회의를 참석하고자 케다나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착해 있다고 해요. 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재명이 지금 처음으로 해외로 간 것 아니겠어요? 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처음으로 갔을 때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악평에 악평을 했습니다. 뭐 옷만 화려하다, 성적표 초라하다,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볼 겁니다. 과연 니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을 나갈 때마다 항상 민주당 누구를 넘어졌죠? 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였어요.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항상 김건희 여사만 순방길에 비난해왔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김혜경은 얼마나 잘할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사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캐나다로 가는 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김혜경이 저렇게 떡하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당시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왜 이해가 안 가냐? 지난 대선 당시 검증하자고 말하며 배우자 토론을 제안할 때는요, 코빼기도 안 보였던 사람이 이제 뭐합니까? 알아서 코빼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김혜경을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이 G7 회담에 가가지고 뭐 연쇄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잘 할 수가 있느냐, 더 나아가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써 G7에 가기 전부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흘이나 2주 후 각국에 관세 수용 여부 선택할 서한을 발송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압박하는 겁니다. 나 더 이상 관세 유예 못 해줘. 나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이와 관련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너희들 선택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G7에서 몇 건의 무역 합의가 있을 거래요. 친구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G7에서 마침표 찍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 이재명까지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트럼프 광인작전을 펼쳐 방위비 조선 등 포괄협상이 필요하다. 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 미국에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한 보낼 거야. 할지 안 할지 선택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G7에서도 합의 있을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죠? 이재명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관세 협상 관련돼서 전략이 있어 보입니까?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관세 얘기를 꺼냈을 때, 중국 얘기를 꺼냈을 때, 북한 얘기를 꺼냈을 때, 심지어 최근에 일어나는 중동 얘기를 꺼냈을 때 과연 이재명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이재명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로 인해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미래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됩니다. 한미동맹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간 건지, 그래서 이렇게 김혜경이 비행기 안에서도 이재명 옆에서 손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일본이에요. 자,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냈대요.
얼레리? 자, 심지어 뭐라 말하냐? 일본 격변 정색 속 중요한 파트너랍니다. 얼씨구? 자, 심지어 한일 두 손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아이쿠야.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과거와 전혀 다른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자, 왜냐?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 중에서도 하루 3번 반일 메시지를 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 좌파들의 후쿠시마 선동으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 1.5천억을요 헛돈 쓰게 만들었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아니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한다는 게 야, 뭐 영상 메시지 찍어줘. 중요한 파트너랍니다. 심지어 맞잡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재요. 어이쿠야, 난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뭔가 좀 바뀌어야지만 이재명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실제 최근에도 일본은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었고 검정에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과거 좌파들이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가지고 난리를 부렸잖아요. 실제 이재명 뭐까지 말했습니까? 진상조사까지 시켰습니다. 어디에서? 병상에서.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은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 싣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독도 지휘 진상조사 지시까지 했던 이재명이 이제는 일본을 향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 민주당 좌파들 이재명의 반일이라는 게 그야말로 선동에 불과하다. 우리 국익에 아무 연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거죠? 쉐쉐를요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마구잡이로 쉐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중국 가도 쉐쉐, 네, 뭐 대만 가도 쉐쉐, 지금 뭐 미국 가선 땡큐, 뭐 일본 가선 아리가또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얻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문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교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요 멈출 생각을 안 해요. 하면 더 했지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 영상까지 나옵니다. 앵커가 비난 방송 중 쾅! 이스라엘, 이란 국영방송을 폭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를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که شنیدید صدای متجاوز به خاک وطن صدای متجاوز به صدای حق و حقیقت است.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ودیو 자, 지금 보셨죠? 이게 지금 국제 정세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요. 뭐 때문에? 이란이 핵을 만드니까. 그걸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가스정까지 공격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란의 외무부, 정보부 건물까지 타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아예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키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총리도 뭐라 말합니까? 군사 공격에 이란 정권 교체될 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얹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 말하죠? 이스라엘 이란 공격 정말 훌륭했다 생각했다
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미국,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란 때론 싸워야 해결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죠? 노선이 확실해요. 이스라엘에 확실히 들어주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싸워줘 해결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외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심각한 우려, 당사자 자제 촉구를 한대요. 신기여러분들, 이거 뭐죠 신기여러분들? 결국 또 중국 대만 쎄쎄입니다. 아니 누가 모릅니까? 당사자 자제 촉구하는 거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 외교부가 말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자제 촉구 군사 대결 반대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또 쎄쎄하는 겁니다. 중국 때만 쎄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란 쎄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외교는 없다고요. 그런 외교는 불가능합니다, 형님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관세를 협상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선을 확실히 정했고 그 노선 관련돼서 확실히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가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요, 이게 양상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어제 이란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있는 미 대사관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이 피해를 받았어요. 말은 경미한 피해라고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이란, 미국 공격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겁니다. 피해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왜냐?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지 말라고.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갑자기 지금 어떻게 나오냐? 이란이 협상하재요. 심지어 지금 미 언론에 따르면 이란, 이스라엘, 미국에 다급히 협상 희망신호 보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양상이 어떻게 돌아간 줄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가운데 이번에 어떤 일이 또다시 추가적으로 벌어졌고 그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지 보이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맨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는 강경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미 대사관을 공격을 하니까 협상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도 이럴 거냐고요. G7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면서 얘기 나눈다면서요. 아직도 계속 쎄쎄 외교 펼칠 거냐고요. 이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어디 갔어요? G7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G7에서는요, 이게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G7 국가 중에서 이 최대 현안 관련돼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주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냐? G7 이란 공동성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어떻게 나오냐?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자제 조건 G7 성명에 서명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란 확전 우려 속에 가장 우려된 건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요. 여기가 뭐라는 겁니까? 석유가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때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다고요. 이건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석유와 관련돼서 무려 30%가 거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도 중국이겠지만요. 유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EU 국가들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수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멈추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이 자제 촉구와 관련 서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란이 항상 말했습니다. 야, 우리 건들지 마. 호르무즈 봉쇄할 거야. 라고 항상 미국에 으름증을 놨다고요. 니는 통합니까? 안 통한다고요. 왜?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석유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죠? 과거와 다른 스탠스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을 넘었고 그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의 편을 완벽히 들어주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이란이 지금 막고 있다고요. 이란이 지금 손들고 있다고 신규 여러분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노선 어떻게 정할 거냐고. 언제까지 쉐시할 겁니까? 문제가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왜 끝까지 가려고 할까? 왜 이란 관련돼 끝까지 손을 들게 만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공격한 게 어디라는 겁니까? 이란의 핵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이란의 핵시설 관련돼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어요. 첫 번째, 이란 핵 협상 목적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제라고요. 이게 언제냐? 불과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5월달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란의 핵은요 완전 해제라고요. 못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와 관련돼서 실제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농축시설까지 해제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아예 그냥 뿌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핵무기와 관련돼서 핵시설 관련돼서 손도 못 대게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란이 뭐라 그러냐? 못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야 12일날 추가 협상하자 라고 말했는데 이란이 12일 아니야 15일이야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자,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날 추가 협상하자고 말했고 이란이 12일 아니야 15일이라 말했는데 바로 13일 이스라엘을 이란을 공격에 들어간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뭐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협상 위기 그 반대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련의 사태가 보이시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선 정해야죠.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패싱 안 당하려고. 이게 바로 외교고요. 이게 안보라고요. 관세로 욕 바가지를 먹더라도 내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누르겠다 라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란 가운데서도 남들이 모두 다 야 그거 빨리 자제시키자 라고 말해도 트럼프 생각에 야 이란 핵시설 눌러야 돼 라고 말하면요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 가서 땡큐, 셰셰, 아리가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결과물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트럼프와 협상에 타국비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랍니다.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번 관세 협상에 있어 타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뭘 해야 할 건지 제발 말 좀 해달라고요. 우려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말들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이 관세 협상을 잘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 관세협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라고요. 철강업계가 울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떠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과연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생각을 전환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죠. 과연 이재명이 자기 정치를 선택할 것인지 국익을 선택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좌파들이 아니라면요 이런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요. 제가 이런 걱정을 과거 윤석열 대통령 시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외교 안보와 관련했던 그 망언들 그리고 그 망언들이 지금 청구서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 청구서와 관련해서 빨리 지불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할 생각 없고 전략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더라고요. 언제나 공직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고요. 과연 그럴지 아니면 반대일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매우 덥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